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성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으로 첫 번째 영상은 대입 전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내용으로는요, 대입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든지 시행 계획, 모집 요강, 이렇게 다양한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은요, 아무래도 모집 요강입니다. 모집 요강. 모집 요강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집 요강이 발표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시행 계획이라는 겁니다. 시행 계획. 그래서 여기 이 시행 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그냥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대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어떤 선발 방법을 조금 알고 싶은 친구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집 요강이 되겠습니다. 수시의 모집 요강은요, 5월 초에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정시는 9월 초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집 요강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전할게요. 자, 수시 모집은요 9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정시 모집이라는 게 있죠. 그게 12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시기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겠지만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입학 전형은 시기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뉜다는 거. 그래서 수시는 9월부터, 정시는 12월 달부터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수시 정시 합쳐서 모집 인원을 다 선발하면 다행인데, 모집이 안 되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2월 달에 추가 모집이라는 것이 또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수시 모집에 합격한 친구들은요, 이후의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 본인이 수시에 합격하고 등록을 포기해도 지원이 불가하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합격이라는 개념은요, 충원 합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 합격이 아니더라도 내가 충원 합격 대상자가 된 친구들도 정시 모집,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시 모집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시 모집에서 합격한 친구들, 그리고 등록한 친구들은 이제 2월달 추가 모집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월달 추가 모집 지원에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추가 모집 전에 내가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시 모집에는 일단 합격 등록한 친구들은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한데, 내가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자, 여기 보십시오. 정시 등록 포기는 추가 모집 기간 전까지 포기해야 된다. 요까지 포기하게 되면은 2월달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2월달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 요거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수시 모집에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수시 합격하게 되면은 정시에 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이런 표현 씁니다. 수시 납치라는 표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수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 지원이라는 것은 같은 모집 시기에 여러 대학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데, 무한정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수시에는 몇 회? 6회입니다. 그리고 정시에는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요. 그래서 군별, 가군, 혹은 나군, 혹은 다군, 이렇게 해서 군별 1회씩 가능하기 때문에 총 3회 지원이 가능하고요. 추가 모집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수시 모집 그 최대 6회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방법은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카운트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에 이렇게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은 2회로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산업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 혹은 뭐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 밑에 보이시는 요 대학들입니다. 사관학교, 경찰대학, 그리고 과학기술원, 그리고 예술종합학교, 전통문화대학교, 한국통신대학교. 여기는 지원 횟수와 상관이 없는 대학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수시, 정시에 이렇게 여러 번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되었죠. 그러면은 내가 다른 대학에도 같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가지고 여러 대학에 이렇게 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기별로 그 여러 대학에 붙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 대학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합격을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친구는 이제 내가 이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등록 확인 예치금이라는 거.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돈을 넣게 되면은 내가 이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가 대학에 전달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시에 6번을 지원을 했어요. 내가 A 대학 2개 썼고요. B 대학에 뭐 3개 썼고 C 대학에 1개 썼어요. 근데 이제 내가 A 대학에 합격을 했고요. C 대학은 합격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즉 후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정말 C 대학을 가고 싶은 거야.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에 합격하게 되면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합격한 친구들은 무조건 수시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시 등록 안 하게 되면은 뭐 재수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의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A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뭐죠? 등록 확인 예치금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충원 기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합격한 친구들이 여러 곳에 합격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대학을 선정하면서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결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충원 기간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순위가 올라가면서 그 충원 대상자 중에 합격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C 대학에 나는 정말 가고 싶은데 여기서 최초에 합격은 안 했는데 후보였지만 충원 기간을 통해서 내가 여기 합격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나는 C 대학에 등록을 하겠다는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미 A 대학에 내가 등록 확인 예치금 냈으니까 여기다가 환불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불 신청하시고 난 뒤에 C 대학에 등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실제 매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학을 못 가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혹시 요거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2015년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면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이제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큰 차이점이 뭔지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하고 수학에서 어떤 부분이 있죠? 여기 선택이라는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선택.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과목 중에서 하나를 택해 가지고 친다라는 거고, 공통이라는 과목은 이 과목은 모든 친구들이 다 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와 수학에서는 공통과 선택으로 이분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특히 탐구 영역에서 대학들이 과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과탐 있죠. 과탐을 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어떤 과탐 과목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과목 반드시 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수학에서도 과목을 지정을 해 놓습니다. 크게 뭐 확통하고 미적분 기하학으로 이렇게 두 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기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여기 절대평가라고 되어 있는 영어라는 부분입니다. 영어라는 부분. 자, 수시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죠. 일부 전형에서. 자, 근데 이 최저학력 기준이 등급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등급은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우리 학생들한테는 솔직히 유리해요. 근데 문제는 학력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것을 고려해가지고 수능 최저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시켜주면 되는데 그것을 발빠르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같은 작년과 혹은 재작년과 같은 등급이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등급을 따기가 어렵다라는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특히 활용해야 될 과목이 바로 뭐냐?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평가로 치러지고 있는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에서 우리가 획득해야 될 등급보다는 유리하다. 그래서 영어 반드시 잘 활용합시다. 자, 올해 수학능력 시험일은 11월 18일이고요. 여러분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어, 수학에서는 선택 과목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절대평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과학 탐구에서 특정 대학에서 과목을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목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시험 치시는데 이상이 없게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검정고시생들의 어떤 수능 성적을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봤습니다. 재학생하고 검정고시는 뭐 어느 쪽이 더 항상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재학생하고 졸업생들은 좀 그게 확연히 나타납니다. 누가 더 많죠?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졸업생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지금 1, 2등급의 졸업생 비율이 재학생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뭐 정시에서 수능 점수도 활용이 되고 수시에서도 등급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능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은 이 졸업생들까지 같이 들어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여러분들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요. 어느 때보다 수능이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학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